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정치라는 것은 운명을 넘어선 의지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운명을 바꾸려고 할 정도의 불타는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문재인 이사장이 그럴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변호사의 최근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야권 통합 원탁회의. 문 변호사도 4년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범야권의 대통합, 그것이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이제 합니다만. 그동안 거리를 뒀던 여의도 현실 정치의 성큼 다가선생. 며칠 뒤 북콘서트에선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부산 경남 지역 총선이 중요하다며 영입 대상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좀 함께 뛰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라인업을 머릿속에서 좀 구상하고 계시나요? 조국 교수님 부산 출신이시거든요. 네. 또 부산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죠. 안철수 소장님도 북콘서트가 끝난 뒤 부산 집으로 향하는 KTX 열차에 오른 문재인 변호사 일행. 뭐 이제 장모는 이제 사이가 자랑스럽지.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사이 동거, 사이 책, 사이 사진 이런 거 보는 게 이제 좋아하시는데. 한두 달 전만 해도 출마는 안 한다 잘라 말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고 싶다. 뭐 해서 그냥 난 모르겠다. 그러거나 또 연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주변에서도 야권과 지지자들의 요구가 더 거세진다면 결국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직 대통령처럼 뭐 학창 시절에 미래 대통령 이렇게 써놓고 꼭 내가 해야겠다. 그런 권력 의지는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이 만약에 권력 의지라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문 변호사가 부산 경남 총선의 구심점 역할은 물론 대선 경쟁에도 뛰어들어 판을 키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과 경선이 매우 역동성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외연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문 변호사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우선 부산 출신인데다 중도 보수층에도 다가설 수 있는 안정된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젠틀한 노무현, 더 반듯한 노무현, 또 갑옷을 입은 노무현, 뭐 이런 평가도 합니다만은 어떤 주류 기득권 세력이 보더라도 자기보다 못한 것 같지 않고 공수부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은 적어도 보수 세력으로부터 이념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참여정부 시절 왕수석이란 비판도 받았지만 스캔들 하나 없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부드러운 이미지만큼은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면서 가장 욕심이 없고 그러면서도 가장 진지하고 그런 진정성이 보이는 몇 안 되는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죠. 문재인의 부상에 여권이 경계 어린 시선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이 굉장히 한나라당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면은 무소속이 다수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무소속의 어떤 견인차 역할도 문재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상대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세론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여권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막연한 신비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오르고는 있지만 막상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 거품이 바로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거에도 한번 나와보지도 않았고 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해본 적도 없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면허 운전자가 아니라 핸들을 한 번도 잡아보지 않는 그런 운전자가 될 수가 있겠죠.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서 참여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어떤 늘어나는 추세, 그 다음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어떤 그런 이제 현상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잘 했으면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있죠.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 변호사의 가능성은 물론 그 한계까지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과를 다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문재인을 보면 노무현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일장일단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것. 때로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결국 그의 운명은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만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이 PK 지역에 출마를 해서 자신도 당선되고 또 자기의 당선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당선시켜서 정말로 PK 지역에서의 득표력을 확인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정치적 검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에 없이 절박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재인 변호사. 정말로 좀 국민들을 존중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겸손하고 낮은 권력, 그런 대통령이 된다 생각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숙제에서 꼼짝 못하게 됐다고 말한 그가 어떤 식으로 그 숙제를 풀어나갈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